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 B, C. 사실 이제 보수의 취약점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취약점. 근데 이 보수가 살아나는 길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이전 또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차광명 기자님께서 보시는 보수가 살아날 길은 어떤 걸로 짚으셨나요? 제 생각으로는 보수가 살려면 첫째,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보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변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시대 요청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가 이제 변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시대 요청에 맞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서 그 보수의 철학적인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또 보완을 해가지고 보수 혁명을 해야지 보수가 살아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제가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당개혁, 책에도 나왔지만 정당개혁을 해야 되고 공천개혁, 그 다음에 새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세대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통합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을 해서 저희가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혁명을 해야지 보수가 살아나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론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이제 현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연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 총선을 이제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예. 뭐 잘 알다시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거의 이제 괴멸을 하다시피 했고 예. 그야말로 마키아벨리 책에 나온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예. 저희들이 그냥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예. 집요하게 짓밟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야 될까? 그게 더 궁금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해 이 주시죠.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뭐 당의 운영 문제도 있겠고 지금 보수가 또 분열이 돼 있고 그리고 서로 또 비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수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꼰대 이미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꼰대 이미지인데 꼰대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를 이루지 않으면 꼰대라는 이미지는 바꿀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세대 교체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냥 은퇴하는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가 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 지금 이 세대에게 그 기회를 주고 차세대 리더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세대 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에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할 텐데 그냥 단순히 뭐 유명하다고 뭐 TV에 좀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영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선거에 임해야지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 세대 교체입니다. 네, 그걸 가장 키포인트로 잡으셨고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이제 구로울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늘 그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 저한테 가장 자유한국당의 소속이니까요. 저한테 가장 하는 말이 제발 이제 막말 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뭐 사실 뭐 제가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막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막말로 들리는 거죠. 저희들은 네. 표준말도 하고 정당하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들리는 거고 그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설령 정말 오르고 진짜 옳은 말을 해도 늘 색깔을 보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게 집요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요하게 프레임을 씌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뭐 저희들 여성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엉덩이 춤 관련된 그것도 먼저 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의 그 내부 행사이지 않습니까?
내부 행사하고 어떤 표현, 그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당대표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또 그들의 행사에서 나온 말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는 예. 신사거든.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꼬리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집권 여당에서는 그냥 말꼬리 잡고 막말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를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뭐, 해법을 지상파 언론이 다 지금 좌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 정권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와서 유튜브에서 그나마 이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막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싸우다 보면 대여 투쟁을 하다 보면은 강한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강한 말도 하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국민 감정, 국민 정서와 조금 동떨어지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책 표지를 보시면 되게 귀엽게 캐리커처로 이렇게 한 이유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표지를 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그 좌익 성향의 도서들은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깜찍하고 사고 싶게 만들었는데 우파 성향의 책들은 좀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손이 잘 가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국민적인 정서 그리고 국민적인 감각 이런 거에 저희보다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더 금방 다가오고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말 프레임에 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각을 더 좌익 성향의 사람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시간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정말 보수의 정권 탈환 이 지침서대로 예. 내년 총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셨죠? 그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까지 짚어주셨던데. 예, 제가 생각하는 차기 대선 때 시대 정신은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 누구나 알듯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2007년 대선 당시에도 경제가 시대 정신이었는데 저는 2022년 차기 대선에도 경제가 다시 시대 정신으로 이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관련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오늘 이 다음에 대담권은 경제거든요. 예. 경제권에 많은 그 기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제가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으면 재미를 하기 위해서 뽑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나 뽑으면 되나요? 하나 뽑으셔 저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중 외교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저 안보 토론에 많은 답변이 나왔었는데, 예. 네, 한번 본인의 예.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좀 숨은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논문을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논문 주제가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로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완성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미국의 무게를 조금 더 두지만 그렇다고 중국하고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그 실리 외교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압박을 하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차광명 펜앤더마이크 국회 팀장님을 모시고 그 본인이 쓴 대한민국의 보수 혐오라는 책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